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뉴스가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가 북한 관련입니다. 어제는 북한의 군서열 1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무심코 김정은보다 앞서갔다가 놀라서 그 노인네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삐딱하게 앉았고 졸고 있었다. 건성건성 박수쳤다 해서 다 그냥 숙청되고 처형됐으니까 공포전 정치, 바로 그 북한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입니다. 동북아 문제 자주 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국무부에서 5일에 영변 이외의 지역에 미신고 핵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커 박사를 초빙해서 한 2,000개의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때 해커 박사가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 외에도 반드시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무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셈인데, 그렇다면 최소 북한에 한 4,000개 정도의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있다고 보면, 네. 1년에 한 2발에서 4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5메가와트 영변 흑연 원자로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플루토늄 생산하는. 플루토늄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6발 정도의 핵무기를 연간 생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 핵 문제는 이것은 뭐 이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냥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의 속셈은 뭡니까? 계속 이렇게 핵을 만들고 뭐 국제사회부터 지탄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처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통일 정책하고 국방 정책하고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일 정책을 강화를 하려면 국방 정책을 약화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 정책과 국방 정책은 별개로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우선순위는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일단 북한의 핵이나 북한의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치명적인 무기들, 네네. 또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 생화학 무기, 네. 이런 것에 대한 방어 전력을 구비를 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통일로 나가는 길에 저해 요소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네. 하는 그 국민적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통일 정책은 그 통일 정책대로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도 네. 국방 정책은 우리의 생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속셈을 물어보셨는데 네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6일인가? 네, 메르스 때문에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2016년 까지 정도의 대북 정책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네. 네, 거기에는 이제 육자회담의 재개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실효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권 말에 다가가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네.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그 냄새를 맡은 거죠. 어허. 그러면은 자신들의 가치를 좀 더 높여서 자신들에게 뭐 핵을 해결하라든지 뭔가를 할 때 좀 더 가격표를 더 높게 매겨서 뭔가 어떤 그 제시해야 할 조건을 다 더 많게 만드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정상회담을 북한이 과연 할 의지가 있냐 이런 걸 할 때 네. 저렇게 우리 대통령을 심하게 욕을 하고 네. 도발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의지가 있겠느냐. 이건 북한의 그동안의 어떤 그 패턴을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욕을 많이 하고 세게 나올 때 겉으로 더 도발을 하고 할 때는 대화를 우리가 더 할 것 같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해라. 네.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혜택 말씀하시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네. 금강산 오이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을 조건으로 걸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떤 대북 정책의 명분과도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권 재창출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 네. 뭐 그런 것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로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네네. 해결해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계속 줄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이나마 네네. 그런 사과 없이 그런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정권 한 5년 그리고 네. 이번 정권 3년 한 8년 정도의 여러 가지 통일 예. 대북 정책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메르스가 덮치니까 북한에서 개성공단 이런데 열 감지 기구 이런 걸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몇 가지 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런 것도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자 보유국이 되다 보니까 북한도 개성공단이 아니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혹시 북한 내부로 전파가 되면 그렇죠. 북한 나라가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손쉽게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후진국이니까. 네, 네네. 에볼라 바이러스 때도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도 취소했을 정도로 굉장히 외부로부터의 전염병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은 관계 개선보다는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네. 지원을 요청했을 텐데 그래도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도 흔쾌히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으로 밑바닥에서나마 대화가 조금 이루어질 불씨는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간다고 이제 상정했을 때 네. 한미 간에 내놔야 될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한미 간에 이번에는 좀 사실은 의제가 많습니다. 네. 탄저균으로 인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소파 협상을 좀 개정하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요. 네. 소파 협상 뭐 전면적인 개정은 필요 없겠지만 일부 문구라도 이런 대량 살상 무기와 유사한 것들이 네. 한국 내로 반입될 때는 군사 화물이라도 한국과 통관을 어떤 협의를 한다 하는 네. 그런 것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핵에 대해서 사실 또 SLBM까지 지금 북한이 단순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확실한 핵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가 네네. 그런 것들을 재점검해야 되고 만약에 미국이 100% 핵 우산을 실시간 네. 핵에 대한 응징 보복은 실시간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 주춤하면 사실은 국제적 개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복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 해줄 수 없다면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억제력 네. 그것은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는 건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것으로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감시한다든지 네네. 하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하고 기술 지원도 필요하죠. 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지금 뭐 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지금 이제 남중국해에서 네, 그 질문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네. 네. 그런 스플래티 군도라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또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자신들의 편에 동참하라라는 압력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사드 문제와는 좀 더 다르게 아하.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난사군도 네. 말씀하셨는데 인공섬을 만들고 결국 이제 뭐 전략 기지화 하려는 건데 네. 그쪽에 남중국해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6개 나라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해안선 경계를 서로 달리 주장하면서 네. 국제 분쟁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밑에 수많은 해저 자원이 있기 때문인데 네. 이거를 중국이 멈출까요? 또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국력으로서는 그것을 멈추게 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국의 국력이 너무나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거기 이제 남사군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1975년도에 서사군도라고 있습니다. 네. 파라셀 군도라고 있죠. 네. 그 파라셀 군도가 원래는 베트남이 실효적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네. 베트남 전쟁 말기에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나서 갑자기 네. 중국이 그 남베트남이 그 점령하고 있던 파라셀 군도를 공격해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한자로는 영흥도, 중국말로 융싱다오라고 하는데 네, 네. 거기에다가 인공 활주로를 건설해가지고 공군 전투기를 배치를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그 서사군도에도 지하 자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서사군도의 이제 동남쪽에 남사군도, 이 스프레트리 군도가 있는데 네, 네. 여기에다가 또 다시 지금 이제 이건 아예 뭐 섬도 아니고 암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쭉 섬을 만들고 있죠. 네. 결국 이런 것은 순쟁고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네네. 싱가포르에서 네. 항공기 통제권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즉 그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는 거기다가 영해권을 행사를 하고 영해권을 행사하고는 나중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 행사를 또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지하 자원을 모조리 가져가겠다. 뭐 이런 말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 이제 그 분쟁 당사국들이 필리핀,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인데 과연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네. 해결할 어떤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은 과연 지금 그 인근에서 뭐 포사격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 1975년도에 중국이 남베트남을 그 서사군도로 침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힘들죠. 따라서 중국이 저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적 압박을 하고 하는 것처럼 과연 중국을 그렇게 했을 때 그 압박을 하는 당사자인 국제사회는 또 그들의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네. 중국의 경제 규모와 러시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은 정말 우려스럽지만 중국의 막무가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국제사회의 문법이 그대로 보여지는 요즘인데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지정학적 위치 대한민국 정말로 힘듭니다. 결국 이제 외교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독일의 정상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얘기도 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공동성명에 넣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공동성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나요? 효력은 없죠. 네. 없지만 중국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됩니다. 네. 중국이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G2 즉 뭐 어떤 그 패권 국가 반열에 올라서기를 지금 희망을 하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뭐 압도적인 어떤 그 위세를 지금 떨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특히 G7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한다면 힘은 가질 수 있지만 리더십은 가질 수 없는 도덕성은 가질 수 없는 그런 패권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도덕성 없는 패권국이 오래가는 역사는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노릴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실효적인 어떤 그 성과는 올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기를 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SLBM 뭐 진짜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거 또 국제 정세 모아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